네, 내일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알아보는 내일장 관심주 시간입니다.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RB센터 이창기 연구원 함께하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첫 번째 종목 한솔테크닉스 가지고 나오셨는데 네. 얼마 전이죠? 27일에 상한가까지 갔던 재료가 있는 종목입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좋은 흐름 이어가는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일단 회사 소개랑 더불어서 네. 간단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1996년에 설립된 디스플레이 관련 부품 업체입니다. 주 사업은 LCD 부품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이죠. 백라이트 유닛, 그리고 LED, 인곳과 웨이퍼, 태양광 인곳 웨이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업체인데요. 현재 시가총액 3,400억대 기업입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약간 과거의 주가 흐름도 짚어보면서 지난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27일 주가는 같이 말씀드려볼 텐데요. 작년 5월이죠. LED 산업에 대한 그런 기대와 무선 충전기 사업에 대한 기대가 동시에 어우러지면서 굉장히 높은 주가 29,300원이라는 고점을 찍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가 나타났는데요. 그 하락세가 나타나는 과정을 가만히 짚어보면 LED 쪽과 무선 충전기 사업 쪽 분명 기대가 있었는데 실제 매출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적자가 지속되는 과정에서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런 실적에 대한 우려가 점점 더 커졌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27일이죠. 동사의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전망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실적 전망, 그러면서 완만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이런 실적 턴어라운드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초점을 맞추면서 좀 동사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동사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주가 흐름이 좋은 이유가 실적에 대한 이제 턴어라운드 기대감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실적은 과연 어떤지 과거 실적, 올해 실적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네, 2010년 말이죠. LCD 업황이 부진에 빠지면서 동사의 주 매출처인 백라이트 유닛 수요 부진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매출 부진이 일어나기 시작했고요. 그다음 신규 사업의 LED 부분에서도 어떤 사업의 본격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지연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요. 또 하나 태양광 산업인데요. 많은 업체들이 태양광에 뛰어들었지만 초기 단계 그리고 설비 투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에 반해서 매출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설비 감액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2011년과 2012년 대규모 적자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적자가요, 작년 상반기까지도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작년 3분기에 LED 쪽과 태양광 쪽에서 어떤 매출 호조가 나타나면서 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곧 발표되겠죠. 4분기 실적이 발표될 텐데 4분기에도 이런 실적이 일어날 거라고 그래서 흑자가 지속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프리미엄 백라이트 유닛의 물량이 계속 증가되고 있고요. LED 앞서 말씀드린 LED 부분과 태양광 부분에서도 매출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매출처인 인버터 부분에서도 매출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3분기 흑자가 4분기에도 가능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는 이런 실적 개선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이냐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올해 역시 이런 것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년까지 부진을 털어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존에 투자를 하면서 실제 매출이 일어나지 못해 적자를 기록했던 부분들이 이제는 대폭적인 개선이 가능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주 매출처인 백라이트 유닛이 2010년 이후에 부진 이후에 이제는 좀 다시 돌아올 때가 됐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년에 추진했지만 매출이 일어나지 않았던 신규 사업들 그런 것들이 올해 실적을 개선할 실적 개선세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반적으로 전체 실적이 흑자 전환에 성공할 수 있다라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는 조금 더 동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 흑자 전환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출 구조를 봤더니 전체 매출에서 BLU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큰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이 기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부분에서 또 성장성이 기대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네, 말씀하신 대로 백라이트 유닛이 전체 네. 매출에서 차지하는 부분이 굉장히 큽니다. 바로 첫 번째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되는데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내일 현지 시간으로 7일 열리죠. 미국의 CES 2014. 라는 전시가 열리는데 바로 그 부분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겁니다. 많은 분들 접하셨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따로 올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추가적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번 전시회에서 주목할 부분은 UHD TV이다. 실제로 삼성전자, LG전자는 105인치 곡면 UHD TV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곡면 UHD TV가 이 패널의 곡률, 휘어진 정도에 따라서 고휘도 백라이트 유닛의 장착이 굉장히 필연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런 곡면 UHD 백라이트 유닛을 특허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 삼성전자
국면 UHD TV 전체 물량의 50% 정도까지는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연간 70만 대 수준의 2배 가까이 되는 수준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주 매출적인 백라이트 유닛 부분에서 매출이 이렇게 개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전체 매출의 개선 속도는 더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을 해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부진에 빠졌던 전체 실적이 턴어라운드 가능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두 번째가 바로 LED 부분입니다. LED 부분에서는요, 동사의 핵심 기술이죠. 백라이트 유닛과 더불어서 또 다른 부분인데, 역시 실적 개선이 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LED, 지난 금요일이죠. 서울 반도체, 루멘스나 루미마이크로 같은 LED 조명업체들이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였습니다. 정부의 LED 관련 정책과 더불어서 관련 부처의 지원, 여기까지 돌면서 굉장히 좋은 시세를 보여줬는데,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LED 시장의 개화, 성장을 뜻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LED 시장이 커진다면 동사의 주 거래처가 서울 반도체와 LG노텍 등으로 주 매출자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LED 시장의 성장은 동사의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동사 흑자전환에 좋은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네. BLU 사업 부분과 신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른 투자 포인트 매매 전략 있는지 여부 좀 궁금한데요. 네, 앞서 말씀드린 그 백라이트 유닛, 그리고 네. LED 사업에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삼성그룹과의 연계 사업으로 인한 신규 사업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인데요. 삼성하고 동시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휴대폰 조립 사업, 무선 충전기, 그리고 스마트폰 카메라 커버렌즈형 사파이어 기판 공급입니다. 이런 것들이 올해는 작년에 기대했던 부분이 맞추려 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서 올해는 예상 가능하다. 그렇다면 동사 실적 턴어라운드 어떤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그다음 대규모 적자를 기록할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죠. 태양광 그쪽 사업에서 네.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전방 산업의 호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 또한 동사 실적 개선에 기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근거들을 종합해 봤을 때 올해 동사의 예상 실적은 약 매출 9천억에 영업이익 380억 정도 수준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 턴어라운드가 분명히 예상이 되는 현재 수준에서 동사의 주가는요, 굉장히 매력적이고 이제는 좀 관심을 갖고 매수를 고민해볼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동시에 매매 전략까지도 좀 제시해 드려보면요. 네. 매수가 같은 경우는 2만 원에서 2만 400원에서 2만 8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좀 네네.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죠. 예. 예. 그다음에 목표가 같은 경우는요. 올해 예상 영업이 아까 말씀드렸던 380억에 경쟁업체들의 PR이죠. 12배를 적용한 2만 8천 원. 손절가는 18,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5월에 최고가가 29,000원대 정도 됐었는데요. 그 바로 밑에 수준이 28,000원을 목표가로 설정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종목 한솔테크닉스에 대해서 만나봤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 이야기 나눠야 할 텐데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지 참 기준을 잡기가 힘듭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그중에서 많이 빠진 것 아니면 더 많이 오를 것. 이 부분에선 기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종목에 대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이 굉장히 걱정에 빠지고 환수이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황인데요. 연초 개장 이후 급락하는 것들이 여기 큰 몫을 했습니다. 개장 이후 흐름을 감안해 보시면 역시 실적과 환율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이제 본격적인 4분기 실적 시즌의 시작과 더불어 실적에 대한 이런 관심을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될 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앞으로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개선세가 증가세로 이어지고 그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업체들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최근에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그런 우려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시장에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제외하고 찾아다 보면 중소형 실적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고요. 그렇게 압축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중소형 제약주들 관심을 가질 때라고 보는 겁니다. 단기적으로 좀 외면을 많이 받았던 그렇기 때문에 수익 내기 어려웠던 것들이 이제는 장기적인 포트폴리오 변화를 통해서 수익권을 좀 노릴 수 있는 그런 것들인데요. 그런 가운데 이 두 번째 선택한 광동제약이 거기에 해당한다고 보는 겁니다. 광동제약 많은 분들 거의 다 알고 계시죠? 쌍화탕, 우황청심화 대표적인 제약 브랜드인데요. 광동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 시장에 이런 변동성과는 전혀 관계없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예, 광동제약 같은 경우는 지난 3분기 실적이 서프라이즈 순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런 서프라이즈 순의 실적이 4분기 그리고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이 되는 구간인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광동제약 그런 흐름이 이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흐름도 이어날 거라고 보는 판단의 근거가 뭐냐면 아주 간단하게 우리 생활을 좀 지켜보시면 좀 돌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바뀌던 것들이 이제 어느 순간 우리 생활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우리 과거에 물을 끓여 마셨죠. 물을 끓여 마시던 것이 이제는 자연스럽게 생수를 사 마시고요. 혹은 정수기를 이용해서 물을 마시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생활 패턴이 또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점점 빠르고 다양하게 여러 가지 생활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가 편리한 것, 빠른 것들을 추구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활 패턴에 변화한 식생활에
이 변화를 일으켜왔고요. 이런 식생활의 변화는 자연스럽게 건강보조제나 기능성 음료 같은 거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미 많은 곳에서 많은 분들이 동서에 굉장히 유명한 음료죠. 저도 좋아하는 국민 여동생 수지가 선전하는 비타 500 많이 드시고요. 그다음에 너무 유명한 생수 제주 삼다수를 많이 드시고 계신데요. 네. 이런 패턴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매출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요. 이제는 생수와 기능성 음료만으로도 장기적인 성장 기반이 마련됐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때로 봅니다. 기능성 음료, 생수 이외에 이 광동제약의 또 다른 투자 포인트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네. 주요 매출처죠. 네. 생수와 기능성 음료 외에도 주요 매출, 전통적인 매출이죠. 쌍화탕과 그다음에 최근에 또 다른 기능성 음료 헛개차에서 들 수 있는데요. 헛개차. 네. 쌍화탕 같은 건 전통적인 매출이죠. 그런데 4분기와 1분기가 계절적인 성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감기 현재 늘었고요. 그렇다면 쌍화탕의 수요 또한 늘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매출에서도 매출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두 번째 헛개차인데요. 헛개차 효능은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계속 관심을 받고 관련 제품들이 나오고 그러기 때문에 헛개차의 매출 또한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동서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광동제약 목표가 마지막으로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미 주가가 실적이 좋기 때문에 네. 그런 올해 실적 예상 이미 저평가된 상태이고 하니까 따라서 올해 매매 전략으로는 약 7,300원부터 7,5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를. 분할 매수를 해보죠. 말씀드리고요. 목표가는 올해 예상 영업이 약 490억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시장 평균 피해 10배 정도만 적용해서 9,300원, 손절가는 6,5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동제약 그리고 한솔테크닉스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봤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창기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